동이는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허생원은 필시 각다기들 장난이겠지?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허생원은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이는 불악스런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라고 말했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을걸? 하고 허생원이 대답했습니다.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습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습니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세철을 신겼는지 모릅니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지시 흘렀습니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습니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합니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니 나귀는 코를 벌렁거리고 입을 투르르 거렸습니다. 콧물이 튀었습니다.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더니도 썩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밴 몸뚱아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해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습니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호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아이들 패들은 벌써 주랭랑을 놓은 뒤여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멀어졌습니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 흘리게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왼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꼴이 우스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앵돌아진 트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려 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늙은 주제에 함세를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면서 기어코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습니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따름에 달아나는 각다기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었습니다. 그만 채찍을 던졌습니다. 슬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습니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허생원은 고양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양이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강산이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습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반 가까웠을 때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박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의 백중이 열리네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이끄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습니다. 결국 도로 아미타불로 장돌뱅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었습니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으려면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습니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나귀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정만은 그도 산보람을 느꼈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입니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대화까지는 70리에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되었습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습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붉은 대궁의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해 보입니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습니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갔습니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하게 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멋에 적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 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습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습니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 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대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 전현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 전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꼼꼼 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늙음악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습니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습니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계 생각 말게.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한 끝이라 동의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허생원과 조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의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해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습니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습니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습니다.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습니다. 고이를 벗어 띠로등에 얼거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반물은 뼈를 찔렀습니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해서 의부라고 전망난이에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할 날이 있었을까? 18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잊으시죠.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습니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하였습니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습니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헛디디었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집풍덩 빠져버렸습니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퍼그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옷이 쫄짝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더 참혹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가까스로 업을 수 있었습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윈 몸이라 장정 등에는 비해서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나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 일을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였습니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혔으면도 하였습니다. 진종의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귀엽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젠따는 대단한 낙이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습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습니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시시여.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눈이 어둡던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걸음도 깎고 방울 소리가 반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습니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넓게 펼쳐진 메밀꽃밭이 한층 요염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호 속에 메밀꽃 필 무렵 제이분 물레방앗간 처녀와 동이 어머니를 마칩니다. 다음은 제일부와 제이부를 감상하시고 난 소감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